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금융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코스피 기준으로는 2450포인트에 약간 못 미치는 244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9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저희 명절 연휴 동안 중국 증시는 물론이고 뭐 유럽 증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힘을 내줬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 긴 휴장일 동안에 좀 그 응축됐던 힘이 좀 분출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자 그 이슈들이 좋았어요. 오늘자 이슈들이 좋아가지고 외인하고 기관이 좀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가 고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선물 수급이죠. 선물. 국내 선물 시장에 있어서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도 우리가 유심히 좀 체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선물 수급으로 이제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앞으로의 그 글로벌 대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선물 지수에서 이제 외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지금 뭐 긴축 조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을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끌어내렸었던 주요 이슈인 그 긴축 조정,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그 연준의 의지는 여전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뭐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먼저 좀 체크해볼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볼 종목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입니다. 뭐 사실은 오늘같이 좋은 장이 아니라 안 좋은 장에서건 어떤 날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브리데이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고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55,000원 선까지는 무너질 리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없을 것이고 조만간 크게 반등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 개별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55,000원 선은 분명하게 지켜낼 거고 결국은 갈 종목이다.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제 어차피 갈 종목이니까 지금서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하고 한마디로 물타기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그러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좋은 종목들이 분명 존재하니까 다른 좋은 종목을 통해 가지고 여유 자금은 차라리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자 시장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씩 좀 풀려갈 기미가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굉장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4.5% 상승이라니 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다만 아직 외인의 수급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붙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캐스천 마크를 찍어두고 관찰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다. 돼 가고 있다.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직전 고점이 뭐 96,000원, 10만 전자까지 뭐 숨도 안 쉬고 달려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금융 메커니즘상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 7만 원 선 직전 단까지는 약간의 호재성 이슈가 재료가 튀어나오면 삼성전자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명확하게 보였다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제공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도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려나 하는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자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시장의 주가 지수의 지수 상승에 좀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SK하이닉스도 한번 봐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자 4.8%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8%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SK하이닉스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사실은 뭐 결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좀 강조해 드렸었던 부분인데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 주식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왜냐? 시세적인 흐름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영역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영역이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 좋아지니까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도 반등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좀 다이나믹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또 외인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과 이제 어느 정도의 업무 협약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그런 이제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좀 노려볼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은 내년 초쯤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좀 큰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서 더욱이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양대 큰 산을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우리가 조금 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좀 종목을 봐볼게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양극재 기초가 되는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또 핫한 이슈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되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주식시장에서의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폐배터리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하면은 2차 전지가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잖아요. 2차 전지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강력하다. 이 시장의 관심은 국내 주식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예,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이나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성일하이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7월 28일 날 상장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는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던 종목입니다. 뛰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다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좀 시장의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2차전지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자라는 쪽에서 조금 더 방점을 찍고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좋습니다.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주 그 앞으로 나아갈 커질 수 있는 산업군에 서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 적고요. 수급적인 여건에서 아주 매력도가 높지는 않아요. 최초 공모가 대비 3배나 뛰었다라는 점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도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일단은 오늘 장에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 좀 핫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어서 어차피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좀 보도록 하면은 오늘 뭐 0.64% 사실은 뭐 최초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가격을 지켰다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 에코프로 당연히 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가져온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뭐 오늘장에서는 2차전지 산업이 사실 좀 좋지가 않았어요. 2차전지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때까지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2차전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갔어요. 2차전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중에서도, 시장이 이렇게나 하락하는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랬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 섹터가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대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강조해 드렸었던 뭐 2차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가 약간 그냥 뭐랄까 다른 섹터가 올라가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이지, 이 산업군에서 무슨 악재가 있다거나 상승을 올라가지 못하게 상승을 좀 가로막는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뭐 이슈는 좋아요. 계속적으로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독일의 AMG 리튬과 수제나 리튬 뭐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점도 있고요. 원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따냈다라는 것 자체가, 원료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료를 좀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들 제가 구태여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시장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2차전지는 잘 안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너무 의구심 갖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악재 소스가 있어서 이 산업 전반에 좀 어두운 먹구름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자주 강조해 드렸던 부분인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IT 대표주 한번 볼게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장에서 3%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3%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7만원 단 다시 지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사실 IT 대표주가 IT나 뭐 게임 같은 그런 뭐 기술주들이 시세를 좀 시원하게 내기가 어려운 상태이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는 가장 그 기술주에게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적으로 봐도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정말 그 날개를 잃고서 추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날개를 잃고서 추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 뭐 피하자, 도망가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IT 대표주에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못지않은 재밌는 슈팅.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격적인 부담 없이 충분히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충분히 재밌는 큰 상승을 가져가되 나의 그 심리적인 부담은 적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매수 타점을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도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그림이 비슷합니다. 추세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그림이 너무 비슷해요. 최초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두 종목 다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반토막 이상이 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고점까지 올라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승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망설이고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 하향 추세가 어디까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죠.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깨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편하고 안정되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선발할 때 있어서 선정할 때 있어가지고 시총 작은 종목들 안 합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영영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은 국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통틀어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정확히는 네이버가 9번째 시총 순위, 카카오가 11번째의 순위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아주 그 달콤한 꿀을 따내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하고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검색 상위 랭크에 당당하게 오늘도 올라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오늘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그 반전 추세를 나타내는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 포트에 담아두고서 좀 긴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아주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려보자. 저희 그 카카오톡방 통해 가지고 같이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와가지고도 또 상당히 많은 재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좋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들과 내용들 위주로 좀 봐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장 이번 주 증시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 단기적인 그 급등 반전이었는지 아닌지 추세를 어떻게 이어갈 생각인 건지를 좀 보려면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 주 조금 더 같이 힘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났다 보니까 좀 후유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푹 쉬시면서 좀 피로도 좀 풀어내는 그런 여러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